단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반도체 공정처럼 이번 삼성전자의 임금 협상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차가운 숫자 몇 개를 던져주었습니다. 투표율 95.5%, 찬성률 73.7%.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노사 간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평온한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균열의 소리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챕터를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인 삼성전자가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그 실체를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이번 투표는 역대급이었습니다. 조합원 6만 5천 명 중 거의 대부분이 투표소로 달려갔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자초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기 때문이죠. 결국 가결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파업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막았으니 다행이라고요?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온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73.7%라는 찬성률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조직이 겪고 있는 깊은 내상을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우리는 흔히 삼성전자를 하나의 거대한 기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동력을 가진 엔진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자,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 숫자가 우리에게 경고음이 될까요? 95.5%라는 압도적인 투표 참여는 그만큼 직원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73.7%의 찬성은 절반을 훌쩍 넘겼지만 그건 4명 중 1명은 파업을 원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영진은 이 정도면 충분히 방어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조직의 불신은 숫자 1에서 시작해서 100으로 번지는 들불과 같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계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번 합의로 인해 파업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안도하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도 당장은 안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파업의 불씨가 꺼졌을까요? 만약 조직 내부에서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울고 있다면 그 평화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73.7%라는 숫자는 화합의 증거가 아니라 잠시 덮어둔 갈등의 뚜껑일 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공장 안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갈린 찬성률의 격차가 단순히 부서 간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떤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조직을 이토록 극명하게 쪼개놓은 걸까요? 왜 같은 회사 직원들이 서로 다른 투표지 앞에 서야만 했을까요?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갈등의 실체, 지금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그 갈등의 실체를 추적하려면 투표소의 풍경을 완전히 다르게 그려봐야 합니다. 반도체라는 용광로를 돌리는 직원들과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만드는 직원들이 같은 삼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투표지를 들고 얼마나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투표 결과를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반도체 사업부 중심의 초기업 노조는 80%가 넘는 찬성을 보냈지만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사업부 중심의 노조는 찬성률이 고작 21.1%에 머물렀습니다. 100명 중 80명이 웃을 때 옆에 있는 80명은 울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같은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믿음이 사실은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의 격차였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조직 내부의 이 극명한 온도 차는 단순히 임금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이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입니다. 회사가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을 향해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특별한 성과급을 약속할 때 완제품 부문 직원들은 자신들이 삼성의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회사라는 조직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현 악기가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을 내도 타 악기가 그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 음악은 엉망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는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만 챙기느라 나머지 악기들이 악보를 찢고 나가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영진은 파업을 막기 위해 가장 화력이 센 곳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전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부메랑이 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노조 안에서도 투표율이 갈리고 사업부별로 의견이 엇갈리며 조직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된 삼성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1.1%라는 처참한 찬성률, 이건 경영진을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자 내부 균열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비명입니다. 자, 이제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완제품 부문 직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연봉 몇 프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압도적인 돈의 격차가 숨어 있습니다. 같은 출근 카드를 찍고 같은 사원증을 목에 건 직원들이 연말 성과급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왜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요? 그들이 꿈꾸는 성과급의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다르길래 100배라는 말이 나오는지 그 서늘하고도 잔인한 돈의 실체를 세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가장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숫자, 바로 성과급의 격차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인 반도체 특별 성과급 재원, 무려 31조 5천억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상상해보세요. 30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중 10%가 넘는 돈이 오직 반도체 직원들을 위해 쏟아져 들어갑니다. 단순히 보너스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연봉에 더해 최대 6억 원이라는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말합니다.
반도체는 지금 삼성의 심장이자 전 세계와 싸우는 최전선이라고요. 그렇기에 이 정도의 당근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죠. 반도체 부문 직원들에게 이 성과급은 지난 수년간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자 자부심일 겁니다. 하지만 다른 부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똑같이 삼성전자의 마크를 달고 같은 캠퍼스에서 밤을 새우며 땀 흘린 동료들입니다. 그들은 옆 부서가 수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자신들은 고작 수백만 원 상당의 자사주나 연봉 상한제라는 현실의 벽에 박혀 한숨을 내뱉어야 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부서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같은 회사 안에서 서로 다른 계급이 만들어진 꼴이죠. 경영진이 내놓은 이 선택적 보상은 사실상 완제품 부문 직원들에게 너희는 우리에게 덜 중요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사의 논리는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지만 조직이라는 공동체는 숫자로만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구성원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자부심이 훼손된 조직이 과연 예전처럼 하나로 뭉쳐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결국 이 31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흐름은 반도체라는 성을 쌓는 동시에 그 외곽에 있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강을 만들었습니다. 돈은 갈등을 잠재우는 진통제가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박탈감이라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면 같은 회사라는 소속감은 이미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성과급 격차를 목격한 DX 부문 직원들은 과연 가만히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거대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100배라는 숫자가 만들어낸 분노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경영 환경을 어떻게 짓밟아 놓을까요? 내장에서 그 끔찍한 갈등의 불길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제 그 거대한 강을 사이에 두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벌어지는 100배의 온도 차가 어떤 파괴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이 6억 원의 성과급을 꿈꿀 때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고작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뿐입니다. 누군가는 1년 만에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할 때 옆자리 동료는 100분의 1 수준의 보상을 받으며 씁쓸하게 사원증을 챙깁니다. 이게 단순히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는 기업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건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배 위에서 승객들이 계급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어버린 꼴입니다.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의 박탈감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의 들러리인가? 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채우고 있죠. 이들은 초기업 노조와 공동투쟁을 약속했다가 결국 협상 과정에서 이탈했습니다. 왜냐고요? 합의안 자체가 반도체 중심으로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밥그릇은 사라졌는데 파티장은 다른 곳에서 열리고 있는 셈이죠. 그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공룡이 자신들의 헌신을 오직 반도체라는 숫자 하나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존재론적 분노입니다. 결국 이 100배의 격차는 조직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혈전이 되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야 할 동료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부서 간의 협업보다는 내 부서 실적 챙기기라는 이기주의가 판을 치게 만듭니다. 기술 초격차를 말하던 삼성의 덕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내부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 쏜 화살로 가득합니다. 경영진이 파업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던진 31조 원이라는 카드가 사실은 조직이라는 기반을 통째로 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화살이 단순히 내부 직원들끼리 주고받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골마 터진 이 분노는 이제 법정으로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라 자처하는 주주들의 세상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법소송을 준비하는 노조의 날 선 칼날 그리고 회사가 내 돈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사실에 붕괴하는 주주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5장에서는 이 모든 파열음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모습으로 터져나올지 그 서늘한 긴장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경영진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내부의 균열은 단순히 사내 게시판에 불만 섞인 글들을 넘어 법의 영역이라는 차가운 심판대로 옮겨갑니다. 노사합의라는 것이 과연 평화의 결과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권리를 짓밟고 세운 모래성일까요?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투표권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믿는 동행 노조가 수원지법에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합의안이 가결되었다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노조는 투표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함을 낱낱이 파헤쳐 투표 무효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라는 거대한 공룡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할 바퀴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경영진은 하루빨리 현업에 복귀시켜 생산 효율을 높이고 싶겠지만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모든 의사 결정은 마비됩니다. 노사 간의 갈등이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 회사는 노동법과 절차의 정당성이라는 복잡한 미로 속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의 핵심은 누구의 투표권이 더 소중한가라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 부문의 찬성표가 DX 부문의 반대표를 압살하는 구조 속에서 소수 노조원들이 느끼는 사법적 소외감은 법정에서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결국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경영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파업을 막기 위해 30조 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정당한 권리까지 돈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말이죠.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는 깎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어야 할 시간을 법정 다툼에 쏟는 자원과 비용이 아까울 뿐입니다. 15년 경제 분석가의 눈으로 보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겪고 있는 건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경영진이 조직의 통합을 놓치고 법이라는 칼날을 스스로 불러들인 뼈아픈 패착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화살이 이제 사법부를 넘어 회사의 주인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주들의 분노는 노조의 소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경영진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업을 막기 위해 쓴 30조 원이라는 거액이 사실상 자신들의 배당금과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성과급 잔치라며 주주들이 직접 경영진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주주들은 어떤 방식으로 경영진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삼성전자의 경영진이 주주명부 열람이라는 벽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6장에서 그 긴박한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전선은 캠퍼스를 넘어 회사의 주인이라 자부하는 이들의 안방까지 번졌습니다.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향해 정면으로 총구를 겨눈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하고도 뼈아픕니다. 파업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우리 주주의 이익인 30조 원이 넘는 돈을 성과급 잔치로 탕진하는 게 도대체 경영이냐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그 고통을 감내하고 버텨온 건 결국 주주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이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주주들의 미래 가치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을 그저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까? 주주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온라인 항의를 넘어 주주명부 열람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인들이 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를 운운하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결집을 막아보려는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소액주주들이 한데 뭉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면 경영진이 그동안 쌓아온 방어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지 성과급 액수에 대한 질투가 아닙니다. 경영진이 회사를 대하는 태도, 즉 주주 가치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입니다. 경영진은 노조의 파업 리스크가 무서워 주주들의 주머니를 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임기응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주들은 똑똑합니다. 회사가 스스로의 체력을 갉아먹으며 유지하는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미 간파하고 있죠. 소액주주들의 분노는 단순히 경영진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에 대한 준엄한 경고장입니다. 주주명부 열람 요청, 이건 전쟁의 서막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주주들의 견제는 경영진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갈 겁니다. 주주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확보되는 순간 삼성전자의 경영진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파업이라는 내부의 불만과 주주라는 외부의 압력, 이 양날의 검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물음이 하나 남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영진의 무능한 대처가 삼성전자의 중장기적 기업 가치, 즉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의 미래에 어떤 비수를 꽂게 될까요? 기업의 주인들조차 등 돌리게 만드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7장에서 그 파멸적인 딜레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가 빠져버린 거대한 딜레마의 늪, 그 경제적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영진은 파업이라는 당장의 파도를 넘기 위해 3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생산력을 보존하기 위한 정당한 대가라고 항변하겠죠.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미래 성장을 위한 씨앗을 당장의 화재를 끄기 위한 소화제로 써버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파업 리스크를 제거하는 비용이 그 기업이 창출해야 할 미래 가치를 갉아먹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시장은 냉정합니다. 투자자들은 지금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이 기형적인 성과급 구조를 단순한 복지 차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인 잉여, 현금, 흐름이 내부 갈등 해결을 위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반도체라는 황금 거위에게 먹이를 과하게 주느라 정작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신규 투자나 주주, 환원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 투자자들에게 이것은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신호입니다. 주주들이 왜 그토록 분노하며 주주명부를 뒤지겠습니까? 경영진이 회사의 주인인 자신들의 미래를 담보로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진짜 위기는 외부 경쟁자들의 추격보다 내부에서 자생력을 잃어가는 삼성전자의 모습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낼 때 그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의 경쟁력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는 부서 간의 박탈감과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최선의 자원 배분 원칙을 상실했습니다. 파업을 막아 기업을 지켰다고 자부하겠지만 역설적으로 그 선택이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기업의 체력을 저하시키는 자해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이 딜레마는 경영진에게 더 무거운 숙제를 던집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주주를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주주를 위해 조직의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이 위험한 줄타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주주 가치와 조직 화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 앞에서 과연 경영진은 어떤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8장에서 삼성전자가 진정한 통합과 재도약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냉철한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합의안 가결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사실상 더 큰 갈등을 예고하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부서 간의 극단적인 성과급 격차, 소액주주들과의 정면 충돌, 그리고 끊이지 않는 법적 분쟁까지 이 모든 파열음은 삼성전자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초격차라는 신화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가결이라는 성적표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조직 문화와 경영 철학의 전면적인 재편입니다. 진정한 통합은 단순히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입을 막는 임시 방편은 잠시 파업을 미룰 수는 있어도 동료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주주들과의 근본적인 신뢰 격차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려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성과 공유의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체계, 그리고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성장이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건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삼성전자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나 당장의 배당 수익에만 일희일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경영진이 이 복잡한 내용을 어떤 철학으로 정리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주인인 우리 주주들의 가치를 어떻게 증명해내는지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조직 내부의 화합 없이는 외부 경쟁자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들이 과연 100배의 간극을 메우고 다시 하나 된 삼성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경제 분석가의 시각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내일은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경영진이 내부의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주주들과 어떤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성전자의 그 힘겨운 변화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의 지평을 넓히는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